안녕하세요.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 저는 청와대 뉴미디어 비서관실 행정관 김선입니다. 네,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저희가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저희 정부에 요즘 굉장히 여러 가지 이슈들, 일도 많아서 뵙고 싶은 분도 많고 궁금한 점들도 참 많은데요. 오늘 그 중에서 저희가 유튜브와 페이스북 많은 댓글로 또 요청을 주셨던 김현종 통상교섭 본부장님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정말 뵙고 싶었어요.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청와대 유튜브와 이제 페이스북으로 생방송 나가고 있는데요. 이런 온라인 라이브는 처음이시잖아요. 네, 처음입니다. TV 출연은 많이 해보셨겠지만 온라인으로 TV 출연도 안 해봤고요. TV 출연도 많이는 안 하셨어요? 네. 네. 아무튼 이렇게 뭐 브리핑도 하시고 뭐 협상도 하시고 어려운 점 많이 이제 어려운 상황들 많이 거치셨지만 온라인 라이브는 처음이시라고 하니까요. 오늘도 기대를 해보고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대통령님께서 참 잘된 협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네, 이번 협상 크게는 이제 두 가지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장 큰 성과라면 뭘로 꼽아주시겠습니까? 이번 협상의 제 생각엔 가장 큰 성과는 네. 한미 FTA하고 232조 철강 협상을 신속히 타결해가지고 제일 먼저 이제 국가 면제를 받고 그리고 불확실성을 제거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트윗을 이제 날렸는데 이제부터는 외교 안보에 집중하는 게 좋겠다 이런 이제 그 멘트를 날렸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301조 때문에 미중 간의 이제 무역 전쟁도 이제 시작이 될 건데 그 우리가 그 빨리 신속하게 타결을 해가지고 이 안전적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우리 기업들한테 제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 이제 각국 외교나 통상 쪽 전문가, 외교 수장들이 가장 큰 숙제가 요즘 이제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만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숙제라고 하던데 제가 듣기로 이제 김현종 본부장님께서는 라이트하이저 대표와 이름을 부르는 사이다. 이렇게 들었거든요. 어떻게 그런 관계가 가능한지 또 그런 친밀한 관계이기 때문에 또 협상에 훨씬 더 뭐 이렇게 수월한 점이 있지 않았을까 좀 그런 것도 궁금해요. 예, 이제 그 라이트하이서 무역 대표하고 저하고는 같은 로펌에서 스캐든 로펌에서 이제 근무는 했는데 네네. 사실 처음부터 이렇게 궁합이 잘 맞은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 그 첫 번째 화상 회의 하고 난 다음에 라이트하이서 무역 대표는 이제 미국에서 기자들한테 뭐라고 했냐니까 네. 저 밥맛 떨어지는 김현종 본부장 때문에 술 한잔 해야 되겠다. 네? 정말요? 밥맛 떨어지는이라고 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이제 직접 만났을 때는 처음에 이제 만났을 때는 이제 그 사이베리아 찬바람이 이제 쌩쌩 불었고 네. 정확히 제가 시계를 보고 있었는데 21분 만에 회의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그 관계가 이제 좋아졌고 좋아진 이유는 이 백인 엘리트들을 상대할 때는 그 논리가 중요하거든요. 네. 논리가 중요하고 이 협상을 임할 때 제가 그 라이트하이서 무역 대표한테 나는 이것을 언제든지 깰 준비가 돼 있다. 이런 그 이제 태도를 보였고 나중에는 이제 친해져 가지고 이제 거의 뭐 브로맨스 수준까지는 갔는데 정말요? 그러더니 이제 나중에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은 나는 한미 FTA를 깰 생각은 없었다. 그래서 저는 나는 깰 생각이 있었다. 이렇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백악관의 게리 콘 우리식으로 따지면 정책실장입니다. 네네. 게리 콘하고도 이제 그 처음 5분 동안은 조금 이제 그 긴장 관계였는데 거기는 이제 스포츠를 얘기해가지고 그 동양인이 자기네처럼 영어를 하고 문화를 이해를 하니까 좀 이제 빨리 친해질 수가 있었던 것이고 마치 우리도 이제 외국인이 와가지고 옛날에 산미 슈퍼스타스나 뭐 오비 베어스 같은 거 얘기하면은 저 사람은 우리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주지 않습니까? 왠지 반갑고 친밀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좋은 관계는 아니었습니다. 그렇군요. 협상을 하면서 죄송합니다. 오디오를 한 번만 체크해. 네, 오디오 체크하고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 오디오 체크하는 그 동안에 제가 좀 긴장을 하다가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풀리 답을 못 드렸는데 네네. 사실은 그 제일 좋은 협상 결과는 쌍방이 약간의 그 아쉬움을 가지고 헤어지는 것이 좋은 것인데 네네. 요번에는 이제 제가 보니까 그 국내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보면은 그 협상 결과에 대해서 비판적인 이런 멘트들이 기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워싱턴 포스트하고
그 월간지 포브스에서 보면은 한국이 손에 없는 양보를 봤다. 이런 이제 멘트가 나왔고 그 이유는 지금 우리가 그 자동차들 안전 기준으로 예외를 2만 5천 대에서 5만 대를 늘려줬는데 지금 그 크라이슬러나 그 포드나 GM이 만 대도 지금 수출 못 하고 있는데 예를 들자면 포드는 지금 8,100대, 저기 GM은 6,700대 그리고 크라이슬러는 4,800대밖에 수출 못 하는데 이것을 5만 대로 늘려봤자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네네. 이제 그 비판적인 그 기사가 워싱턴 포스트하고 포브스에서 떴었고요. 그리고 그 한국이 픽업 트럭 같은 경우는 수출도 안 하는데 그쵸. 이것을 관세를 23년 더 늘려봤자 무슨 소용인지 이해를 못 한다고 그랬고 지금 이제 그 철강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2017년 기준 74% 쿼타를 받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보니까 어떤 기사가 떴냐니까 우리 국내에서는 우리가 좀 손해 본 게 아니냐 약 9천억이라는 계산을 했는데 근데 지금 이 232조 이 이슈 때문에 미국에서 철강 가격이 18%가 올랐습니다. 정말. 정확하게 18.7%가 올랐습니다. 네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 계산을 다시 해보면은 9천억이 아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이번에 232조를 빨리 그 조기 신속히 타결하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알라바마하고 조지아의 그 기아 현대차 공장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거기가 지금 그 자동차 철강이 필요한 게 19만 톤입니다. 네. 그래서 이것을 빨리 그 관세 25%가 부과되지 않는 상태에서 수출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했었고 이것이 잘 됐고 못 됐고 평가는 제가 봤을 땐 제 개인적인 그 의견보다도 시장에서 평가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증시를 보니까 그날 그 기자회견하고 난 다음에 철강 회사 주가가 2% 많으면 7%까지 올랐더라고요. 네. 네, 그런 이런 시장의 반응까지 종합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한번 넘어가 볼게요. 본부장님, 저는 귀국하신 날 이렇게 당당하게 귀국을 하시고 또 다음 날 이제 외교부 청사에서 브리핑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 브리핑 자리에서 이 말씀이 굉장히 화제가 됐어요. 우리가 꿀릴 것이 없는 협상판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 말씀을 하시게 된 배경 뭐가 있을까요? 그 뜻은 그 의미는 당당하게 협상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단군 아래 우리가 단일 민족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데, 예를 들자면 우리가 1907년도에 국채 보상 운동 해가지고 그 일제 그 빚을 다 갚았고, 그다음에 90년 이후에 IMF 그 금모으기 해가지고 이런 빚도 다 갚았었는데, 제 뒤에는 세계 무역 6강을 만들어낸 우수한 민족이 있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었기 때문에. 이 한미 FTA를 지킨다는 개념보다도 어떻게 하면 국격 국력을 증대하는가 여기에만 집중할 수 있었던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대통령께서 정권을 주셨기 때문에 또 협상에만 집중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까지 같이 하셨는데요. 참 뭐 이 협상 임하실 때 뭐 언론에서도 그렇고 여러 군데서 걱정이 많았는데 당당하게 임하셨다. 이런 뜻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요, 본부장님도 이제 정권을 주신 건 맞는데, 네네. 이 통상 협상 분야에서 이제 그 정권을 주신 그럼요. 거고요. 그리고 네. 아마 이제 제가 이게 두 번째, 그러니까 즉 재수생이라서 네. 아마 대통령께서 조금 더 신뢰를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재수를 하시니까 또 내용 파악은 아직도 잘 되셨을 거 아닙니까? 본인이 하신 협상을 다시 하시는 거니까. 뭐 그런 면도 있었고 네네. 또 재수생이니까 또 좀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이제 믿음의 바탕에서 열심히 하실 수가 있었고요. 그런데요, 본부장님 첫 번째 질문에서도 잠깐 언급을 하셨지만 일각에서는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미국에 많이 끌려다니는 협상이었다. 뭐 결국 미국이 원하는 거 내준 거 아니냐. 뭐 이런 톤의 이제 뭐 기사들도 있고 한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반박이랄까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그건 결과가 말해주지 않겠습니까? 결과가 말해줄 것이고. 이번 협상은 미국의 일방적인 요구로 시작은 됐습니다.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연하게 협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깰 준비가 돼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처음에 시작할 때 일방적인 양보를 강조했었습니다. 농축산물에 대해서도 추가 개방을 해라. 근데 그걸 안 했거든요. 예. 레드라인이라 해가지고 그걸 지켰습니다. 그건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또 드릴 수가 있고요. 네네. 그리고 미국 나프타 같은 경우 미국 자동차 부품 의무 사용 이슈가 있었거든요. 예. 우리는 그 레드라인도 없앴습니다. 그리고 이제 벌써 기철폐된 관세를 다시 관세 후퇴 불가 다시 그 관세를
부활할 수도 없었고 이미 철폐된 관세를 다시 뭐 부활한 것도 그렇죠. 막았다. 예. 그리고 이 동시에 우리가 얻은 것은 이제 ISDS 투자자 국가 소송 그리고 무역 구제 그리고 섬유 그리고 철강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얻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연관해서 또 나오는 비판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요. 그래, 좋다. 농업 철강은 지키고 자동차는 내준 거 아니냐. 우리 자동차 시장을 뺏겼다. 뭐 요런 기사 제목으로 아예 그렇게 한 데도 있더라고요. 뭐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재작년에 우리가 그 대미 무역 흑자가 277억 불이었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는 227억 불이었고 그 중에서 약 73%가 자동차하고 자동차 부품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미국 입장에서는 이제 자동차 이슈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그 포드사가 지금 이제 우리가 25,000대 그러니까 안전 기준 예외를 25,000대에서 5만 대를 늘려준 것에 대해서는 지금 포드사가 그 정확히 8,107대 작년에 그리고 GM사가 6,762대하고 프라이서가 4,843대밖에 수출을 못했는데 이것은 처음에 25,000대도 지금 한참 미달인데 만대 미만인데 5만 대를 늘려줘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 지금 워싱턴 포스트하고 포브스지에서도 이제 미국 그 정부를 비판하는 게 그런 이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저께 제가 이제 이 보고를 받았는데 GM 사장이 본사 사장이 GM 사장이 한국 GM이 투자 리스크가 없었는데 도움이 됐다. 그러니까 한미 FTA가 타결이 되니까 그 리스크가 없는데 그 투자하는데 리스크가 이것이 없는데 도움이 됐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시장을 내주었다. 이것은 한번 그 나중에 결과를 보면서 국민 여러분이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것은 결과입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건 역시 결과다,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미국과의 철강 관세 협상 이 부분 굉장히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도 언급하신 말이 굉장히 회자가 되고 있어요. 계속 남아있으면 쪽박이다 이런 센 표현을 해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의미는 뭔가요? 저는 그 쪽박 찼다는 게 그게 센 표현인지는 제가 한국말이 좀 서툴러가지고 정확히 그 누안스를 잘 몰라가지고 센 표현인지는 몰랐습니다. 네. 근데 아마 이 뜻은 이런 거죠. 20개 이상의 국가들이 미국에 수출하는데 미국 입장에서는 자국 그 철강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서 1,330만 톤을 수입을 줄여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동률을 현재 73%에서 80%를 올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서 빠져나오지 못한 국가들, 예를 들면은 지금 못 빠져나온 국가들은 일본, 대만, 기타 이제 그 국가들이 있는데 그런 국가들은 남아 있으면은 관세를 더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른 국가들이 빠져나가면서. 그렇겠네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그 지난 3년 평균 해가지고 70% 그러니까 작년 평균으로 하면은 작년 대비 74%를 받고 빠져나왔는데 우리가 만약에 거기 남아 있었더라면은 남아 있고 EU나 브라질 같은 다른 국가들이 빠져나가면은 우리가 수출 못하게 미국에서는 25% 관세를 25% 이상으로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렇게 언급을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처음으로 국가 예외를 받은 것은 잘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찌감치 면세 받는 것을 확정을 해서 더 이익이 전망되는 그런 상황이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강관이라는 말이 뭔지 몰라가지고 며칠 전에 찾아봤잖아요. 튜브하고 파이프입니다. 그러니까요. 이 강관 업체의 경우에는 대미 수출 쿼터 상한이 지난해 수출량 기준으로 해서 51%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업계의 우려가 큰 상황인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강판에 대해서는 작년 대비 111%를 받았는데 이제 그 강관에 대해서는 지금 한 작년 대비 51%밖에 안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2017년에 우리가 강관 수출이 미국에 굉장히 늘었었습니다. 비약적으로 증가해가지고 3년 평균 기준으로 사용하게 된 것인데 결국은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제가 봤을 때는 수출선 다변화, 내수 확대 그리고 그 다른 분야로 우리가 이것을 좀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오늘 보도를 보니까요. 제가 다음 질문으로 그냥 넘어갈게요. 오늘 보도를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환율 문제.
네, 이제 26일 날 브리핑에서 환율 문제를 언급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예. 약간 비판적인 기사가 있던데요. 그래서 네. 저희가 급하게 여쭤보려고 예. 합니다. 제가 이제 그 환율에 대해서 언급을 안 한 건 사실입니다. 네. 근데 이제 축구를 뛰고 온 그 선수에게 야구에 대해서 왜 얘기하지 않았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다른 경기다. 예, 말씀인가요? 그게 서로 별개의 사안이기 때문에 언급을 안 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우선 이제 어제 3월 28일 날 우리 그 한미 통상 장관끼리 이제 그 발표된 공동 선언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브리핑 내용과 동일하게 한미 FTA하고 철강 232조만 포함이 돼 있고 환율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이것은 예. 라이트하우스 무역 대표하고 저하고 합의를 본 겁니다. 이렇게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제 생각에는 미국이 국내 정치적으로 11월 달에 지금 중간 선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죠. 그 극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아마 이 세 개, 그러니까 그 한미 FTA 네. 그리고 232조 철강 그리고 그리고 환율 이 세 개를 묶어서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러면서도 미 측에서는 환율이 별개 이게 사안이라는 것을 지금 명확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백악관에서도 환율 관련해서 논의가 한미 FTA 틀 밖에서 네네. 이거 영문 표현을 보면은 outside the context라고 돼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한미 FTA 틀 밖에서 별도의 트랙이라고 돼 있습니다. separate track이라고 돼 있거든요. 네네. 백악관이 지금 발표가 이게 진행 중이다. 이거 지금 아직도 협상 중이거든요. 어제 우리 기재부에서도 그렇게 발표했습니다만은. 그리고 라이트하우스 무역 대표마저도 한미 FTA하고 철강하고 환율이 독립된, 그러니까 independent라는 단어를 썼죠. 사안임을 명확히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요즘 같이 이렇게 민주화가 돼 있고 투명해진 사회에서 이것을 거짓말이나 비밀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숨길 수가 없는 일이죠. 그건 숨길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어차피 국회에서 비준을 받을 때 모든 게 다 공개가 되는데 예. 이것을 제가 뭐 숨겼다 아니면 뭐 이거 거짓말했다, 뭐 국민을 기만했다 이건 제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네, 뭐 발표 안 하는 거에 뭐 다른 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구심 또한 뭐 명백하게. 그 10년 전에도 그랬듯이 예. 10년 전에도 그랬듯이 이 결과를 보면은 아마 국민들이 다 이해할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러니까 환율 문제는 이제 명백히 별개의 사안인 거고요. 백악관 브리핑이나 라이트하이저 대표의 이제 말에서도 분명히 알 수가 있다. 네, 이런 정리 말씀이었습니다. 네, 기재부에서도 역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14년 전에도 역시 한미 FTA 최초 타결을 하셨고요. 이번 개정 협상까지 정말 오랜 기간 동안 하나의 과제를 천착해서 이끌어 오셨는데요. 어떠세요? 한미 FTA의 전 과정을 알고 계시고 이번 협상까지 마무리해서 제가 듣기로는 뭐 4주 동안이나 쉬지 않고 계속해서 출장을 다니셨다고 하는데 고생 많이 하셨죠. 뭐 고생했다는 것보다도 이제 그 각자의 그 가치관인데 저로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가치관은 이제 국격 국력 증대 차원에서 얼마만큼 기여할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네. 물론 10년 내지 14년 전에 이제 그 한미 FTA를 이제 그 협상을 출범시켜가지고 협상했고 타결을 했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10년 동안 아무 말로 안 했습니다 사실. 왜냐니까 제가 제 생각에는 그때 협상을 잘 했는 것 같은데 증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잘했다고 말을 못한 거였고 비판은 많이 받았죠. 그때 그 한미 FTA를 타결했기 때문에 감기 봉투약이 10만 원이 된다. 뭐 예를 들어서 맹장 수술이 900만 원이 된다. 한국 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수능을 안 보고 미국 SAT를 봐야 된다. 이런 말이 참 많이 있었었는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눈이 오면 눈이 그냥 맞아야 되는구나. 네. 이것을 빗자루 들고 가서 어디 쓸 필요가 없구나. 그래서 이제 계속 기다렸는데 지난 5년 동안 그 개량화가 되는 수치를 보니까 우리가 좀 결과가 좋았고 우리가 좀 유리했던 것 같고 그러니까 미국이 재협상은 또 재협상이 아니라 제재 협상이죠. 제재 협상.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번이나 이거 제재 협상을 해달라고 그렇게 온 것이 아닌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번 협상 결과도
시간이 지나면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조심스럽게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당사자라서 또 이제 강하게 말씀을 못 하시는데 14년 전에 협상도 이제 시간이 지나서 지난 5년 동안 좋은 결과로 또 시장에서의 수치로 나타나고 있었고 또 그런 차원에서 이제 앞으로의 협상 결과도 조심스럽게 기대하시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이제 좀 더 이제 큰 얘기인데 네. 이번 협상으로 우리가 급한 불은 껐지만 앞으로가 더 험난한 것 아니냐. 특히 이제 미중의 무역 전쟁이 본격화될 것이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우리나라가 좀 작은 나라로 고래 등 사이에 낀 새우가 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 새우의 그 고래 등 사이의 새우의 비유에 제가 그건 동의 못 하고요. 왜 새우가 돼야 됩니까? 돌고래를 변신해가지고 빨리 앞으로 치고 나가야 되겠죠. 아, 돌고래.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 그 한미 FTA 이제 서쪽에 가서 동쪽에 가서 이제 그 한미 FTA 끝내고 왔으니까. 네네. 이제는 그 신남방, 신북방 그리고 중국과도 지금 그 서비스 그 FTA 그리고 이제 그 신통상 정책을 우리 배가 좀 너무 오랫동안 한국에 정박을 했었기 때문에 빨리 이제 이 신남방, 신북방 그리고 중국하고도 새로운 그리고 이제 그 요새 70년도 때 제가 그 중고등학생 때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아마 그 석유 휘발유가 굉장히 중요했었는데 오늘은 제가 보니까 그만큼 중요한 것이 데이터거든요. 데이터요? 네, 데이터가 얼만큼 이것을 소유하고 있으면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의료 분야에서 데이터를 많이 갖고 있으면은 그만큼 우리가 왜 한의학에서는 소음인 있고 뭐 소양인 있고 이런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만큼 더 다양하게 우리가 그 의료 분야에서 의료 서비스 분야에서 우리가 더 발전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북방 그 데이터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그 새로운 그 메가 FTA를 한번 제가 시작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북방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러시아 EAEU죠. 그 5개 나라하고 자유무역 협정을 이제 추진하는데 좀 더 크게 보자면은 이제 그것은 지금 북극이 불행하게도 이렇게 녹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우리가 북극 쪽으로 해가지고 유럽으로 가면은 이게 15일 지금 남쪽으로 그 말라카 해로 가면 25일 걸리거든요. 그래서 북극 그쪽 루트를 우리가 개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우리의 그 조선 산업도 그만큼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그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서비스 FTA 협상이긴 하지만 이것을 도시 대 도시, 예를 들자면 부산하고 충칭 해가지고 도시 대 도시 FTA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물론 제 관할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것도 대통령께 그때 독대하면서 61분 동안 말씀을 드렸는데 네. 해저 터널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거기 해저 터널에다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에서 하고 있는 하이퍼루프 비행기가 800km를 가면은 하이퍼루프는 900km를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30분 동안에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지금 아부다비하고 두바이에서는 180km가 되는데 그 하이퍼루프를 지금 활용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신남방 정책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우리 배가 정박한 사이에 우리 경쟁 국가들이 우리보다 더 좋은 조건으로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협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신남방 정책은 이제 캐치업을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이제 다음 주부터 신남방 쪽으로 한번 출장 좀 다녀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와, 아니 저는 고래 사이에 새우만 질문을 드렸는데 벌써 이제 본부장님 말씀은 막 하이퍼루프, 해저 터널, 뭐 북극 항로, 뭐 세 개의 지도가 갑자기 확 그려진 것 같고 너무 재밌는 말씀 갑자기 확 들은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정리하지? 고민이 됩니다. 아무튼 본부장님 지금 뭐 이제 컵라면 드시면서 4주 동안 협상하고 오셨고 이번 협상을 통해서 이제 함께 고생해온 산업부, 통상교섭본부 직원분들도 많이 고생하셨잖아요. 네. 그 직원들께도 좀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우리 직원들은 참 열심히 일을 했고, 네네. 그런데 이제 제가 요구하는 것은 야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야성. 예, 야성이 있어야 되고 골키파 사고 방식으로 해가지고는 이게 발전이 있을 수가 없거든요. 조직으로서 또 국가로서.
그래서 야성을 가지고 우리가 더 앞으로 활기차게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산업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인력이 사실 많이 부족했습니다. 네. 인력이 많이 부족했었고 그리고 이가 없으면은 잇몸으로 씹는 이런 이제 그 문화인데 이것도 이제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요번에 이제 그 신설하는 일개 실이 생기니까 또 이제 그 전문가들을 뽑고 앞으로 또 새로운 그 신통상 정책을 좀 이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네. 국무회의 통과된 그 신통상 질서 전략실 새로 네, 생겼잖아요. 맞습니다. 네, 앞으로 좋은 역할 기대를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마무리를 해야 돼요. 시간이 네. 너무 많이 지나가지고. 그런데 다들 너무 설명이 귀에 쏙쏙 들어오고 세계 여행을 한 것 같다. 네, 이런 말씀도 댓글도 너무 좋고요. 본부장님께 전화를 걸면은 컬러링이 애국가라고 합니다. 그것도 무려 2절. 남산 위에서 소나무. 네, 직원들에게도 항상 이제 애국심을 강조하시면서 이제 세계를 향해서 뛸 때 이제 나라를 위해서 애국심을 갖고 해야 된다 말씀을 하신다는데요. 앞으로의 목표 짧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재수생 아닙니까? 네. 이제 정부에 두 번째로 들어온 건데 제 목표는 어떻게 하면은 이 위대한 대한민국 만드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까? 기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대한민국이라는 것은 5가지 요소가 있는데 독자적인 외교를 할 수 있는 국가, 독자적인 국방을 할 수 있는 국가, 기업하기 좋은 국가, 개천에서 욕 나오는 나라, 한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사회망이 있는 국가. 그래서 이 5가지 목표, 그러니까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가장 좋은 그 수단, 전략은 제가 봤을 땐 통일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통일을 지향하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 조금이라도 더 기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참, 뭐랄까요. 이제 협상에 대한 뒷얘기만 들을까 했는데 오늘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말씀, 좋은 말씀, 가슴 뜨거워지는 얘기들 들은 것 같고요. 근데 왜 다른 비서관들 자꾸만 웃어요, 제가 얘기하면은? 너무 좋아서. 지금 여기 우리 대변인님, 해외 언론 비서관님, 뉴미디어 비서관님, 그리고 이제 통상교섭본부에서 오신 우리 이제 과장님들 계신데 다들 한 말씀 하실 때마다 이렇게 빵 터지고 막 이쪽 저쪽으로. 그러니까 제가 실수했나 해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아닙니다. 지금 보세요. 지금 저희 유튜브 채팅창에 하트 좀 보십시오. 난리 났습니다. 예, 또 부러주신다. 이것이 진정한 애국 보수다. 난리 났습니다. 아무튼 본부장님 오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이거 정리 열심히 해서 2분짜리로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 네, 앞으로도 뭐 정말 나라를 위해서 정말 세계로 나가셔서 더 큰 꿈, 정말 멋진 활동들 많이 부탁드립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본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내일 다시 만나요.